안녕하세요. AI 싱킹 메이커 2호 교재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로싱킹 교육개발팀의 이유빈 CP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의 목차로는 첫 번째로 AI 싱킹 메이커 베이직 2호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순차대로 메가, 기가 교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후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직 교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재 표지에 보면 그 호수에 배우게 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그림들이 요소마다 들어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이번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볼까?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 같니? 같이 발문을 나눠보시면서 교재를 배우기 전이나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를 배운 후에도 이게 어떤 그림이었지? 어떤 부분에서 나왔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베이직 2호 교재에서 활동 주제는 척척 여행을 떠나요. 놀이 주제는 여행, AI 주제는 데이터의 정의인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교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이루는 조각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베이직 교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알아보고 모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주차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여행 준비 활동인데요. 해리와 아로봇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이 컷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해리가 물건을 가방에 넣고 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라고 아로비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림을 살펴보면서 여행 준비 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여행 장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핸드폰을 살펴보게 되는데 핸드폰을 살펴보니까 여행 장소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양한 여행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구나, 디지털 도구 안에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점을 알아보게 됩니다. 해리가 산과 바다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사진 속에 있는 그림들을 활동 자료로 크게 제시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데이터라는 단어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선택해 보는 것.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해리는 어떤 여행 데이터를 선택했는지 아이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1-2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해리가 사진첩을 보니까 이전에 갔던 여행지를 보면서 다양한 준비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산에 갔을 때, 바다에 갔을 때 어떤 준비물들을 챙겼었지? 하면서 이전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스티커를 활용해서 해리의 여행 가방에 여행 준비물을 스티커로 붙여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데이터, 즉 준비물이죠. 이 준비물들을 마구 넣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넣는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주차의 첫 번째 활동, 이곳은 어디일까요? 활동인데요. 해리와 아로피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항 안을 살펴보니까 공항에도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한번 공항의 풍경을 살펴보면서 공항에 어떤 디지털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을 활동 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고요. 스티커를 붙여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디지털 도구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입니다. 모든 디지털 도구에는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주차의 두 번째 활동인데요. 이제 해리와 아로비가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침이 너무 무겁고 날씨도 덥고 땀이 나는 이런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랑 바다를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가면 좋지? 하면서 상황의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해리와 아로비가 처한 문제를 알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생각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 활동에서 이제 산과 바다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 해리와 아로비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비를 변신시켜서 아로봇을 변신시켜서 산과 바다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호와 같이 아로블록 사용 약속판을 사용하셔서 질서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 아로블록 박스 그리고 아로봇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블록을 구상해요입니다. 다음은 3주차 활동입니다. AI 택시로 변신한 아로봇이랑 여행을 하고 있는데 AI 택시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택시는 강을 건널 수 없는데 강을 맞닥뜨린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해리가 무사히 여행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번 신기한 교통수단을 재미있게 상상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면, 바퀴가 달린 배가 있다면, 바다를 헤엄치는 헬리콥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기한 교통수단을 활동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요입니다. 그 다음은 아로봇을 그림으로 변신시켜보는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해리의 재밌는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열기구에 타는 곳, 그리고 비행기에 날개가 합쳐지면 어떤 교통기관이 완성될까 한번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상상한 이동 로봇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이제 맵보드 활동 미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이동 로봇으로 변신한 다양한 나만의 이동 로봇 아로봇과 즐거운 여행을 산과 바다, 공원으로 떠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 장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탐색하고요. 그리고 다른 로봇을 만나면 빨간색을 누르고 멈춰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웃는 표정으로 아로봇으로 인사를 해보기도 하면서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AI 싱킹 리모컨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활동 자료로 제시해드리는 말을 조립하셔서 맵보드 곳곳에 세워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미션에 필요한 버튼을 알고 아로봇을 조작해요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로봇과 함께 산, 바다, 공원,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실 맵보드 활동인데요. 베이직 2호의 교실 맵보드를 보면 땅속 마을이 맵보드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활동 방법을 추천해 드리자면 첫 번째 추천 활동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 곳으로 아로봇을 이동시켜 보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활동은 선생님이 스무고개 형식으로 동물에 대한 힌트를 주시면 그 동물을 찾아서 가보는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동 자료를 출력하셔서 공통점이 있는 동물들끼리 판에 모아보는 활동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활동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AI 싱킹 메이커 자료실에 2호 활동 가이드 및 자료 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주차의 첫 번째 활동인데요.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해리와 아로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살펴보니까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작은 네모칸으로 쪼개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걸 컴퓨터에서는 픽셀이라고 하죠. 사진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진을 이루고 있는 작은 조각에 호기심을 가지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픽셀에 대한 개념도 잠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싱킹 블록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진이 조각조각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 조각을 찾아서 싱킹 블록으로 알고리즘을 완성해서 사진을 채워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대형 싱킹 블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첫 번째로는 산에 있는 산 사진을 완성할 건지, 바다 사진을 완성할 건지 초록색 블록을 띄운 다음에 각각 사진 속에 알맞은 조각들을 순서 관계없이 꽂으면 알고리즘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싱킹 블록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4주차의 연계 활동인데요. 사진을 앨범에 차곡차곡 정리하면 나의 즐거웠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 여행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내 여행 정보를 만들어 볼 겁니다. 데이터를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다는 개념까지 ROB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자료로 이렇게 비어있는 앨범 사진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진 자료들을 붙여서 우리들만의 즐거웠던 추억 앨범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경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직 교재였고요. 다음으로는 메가 2호 교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2호 또한 마찬가지로 교재 표지를 보면서 아이들과 전후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교재 이건 뭘까? 키오스크라는 거구나. 풍선도 있고 고양이처럼 보이는 것도 있네 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들과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가 2호의 활동 주제는 컴퓨터 속 비밀 여행, 그리고 놀이 주제는 여행, AI 주제는 데이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호수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안나와 ROM이 AI 뉴스를 보고 있는데 AI 뉴스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하고 안나가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AI 뉴스를 만드는 과정들을 4컷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를 만들지 정하고 뉴스를 만들기 위해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야지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류해서 정리하고 모으고 정리한 데이터로 뉴스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재 하단에 보면 데이터란이라고 써 있는 상자 칸이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란 무엇인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해 둔 글이 보이는데요. 레시피 속 요리 재료처럼 하나의 정보를 이루는 여러 가지 단서를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활동 자료를 통해서 얘들아 햄버거라는 정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패티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지. 여기서 이 재료들을 데이터라고 해. 햄버거는 정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요리나 어떤 옷차림 등의 예시를 들어서 아이들과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데이터의 정의를 알아요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AI가 만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AI 뉴스 화면을 보니까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지문에는 사라져가는 이 땅의 호랑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도 ROM도 호랑이? 뭔가 이상한걸?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I 뉴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AI 컴퓨터 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를 통해 크게 제시해 주실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AI 뉴스의 이상한 점을 찾아보고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AI 뉴스를 고치기 위해서 AI 컴퓨터 속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를 안고 있는 모습의 커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속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커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얘들아, 커서는 컴퓨터 속에서 우리의 손 역할을 하는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실에 컴퓨터가 있다면 실제 커서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겠고, 커서를 활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쉽게 정리한단다. 라는 것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면 커서가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호랑이와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폴더에는 호랑이만 체크해보고 고양이 폴더에는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만 색칠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같은 것끼리 모아보고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방금 전 커서의 지문을 통해서 AI는 비슷한,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걸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특징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볼 수 있고 활동 자료를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비슷한 사진 데이터를 구분하고 정리해요입니다. 다음은 미로 탈출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AI 컴퓨터 세상 속에서 데이터 미로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커서가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따라서 알맞은 길을 따라 미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림 속 교재를 보시면 이제 커서가 그림 속 바나나에 대한 데이터도 찾아줄래? 라고 하면서 바나나라는 정보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 속에 있는 데이터를 따라서 알맞은 데이터를 따라서 길을 건너볼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티커도 붙여보고 동그라미도 쳐보면서 미로를 탈출하게 되고요. 바나나의 예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바나나에는 초록색 바나나도 있고 많이 익었다면 갈색 바나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답이 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보 속에, 그림 속에 바나나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요입니다. 다음은 2-2 활동입니다. 변신 멋쟁이 커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속 커서로 변신한 아로봇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아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다양한 커서의 모양을 예시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활동 자료로도 제시해 주실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다양한 커서의 모양을 상상해 보아요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 다양한 커서의 모양을 블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로블록 사용 약속판 사용해서 친구들과 배려하면서 또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든 후에 친구에게 소개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맵보드 활동인데요. 컴퓨터 속 세상에 다양한 폴더가 보입니다. 다양한 폴더가 그런데 비워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아로봇으로 직접 별지를 활용해서 각 폴더에 알맞은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분류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각 폴더에 알맞은 데이터를 정리해요입니다. 웹보드를 보시면 양, 호랑이, 바나나, 염소, 고양이가 있지만 초록색의 빈 폴더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각각의 별지를 초록색 폴더에 모은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하면서 자유롭게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가 2호의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공룡 화석들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활동 방법의 예시를 제안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공룡 카드를 보면서 공룡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 한번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맵보드에 그려진 공룡 뼈 그림을 보면서 어떤 공룡의 뼈일지 한번 유추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공룡 카드를 보면서 바로봇을 움직여서 알맞은 뼈를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자료는 마찬가지로 싱킹메이커 홈페이지 AI 싱킹메이커 자료실 2호 활동 가이드 및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4주차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AI 뉴스를 잘 고치고 돌아온 안나가 이번에는 AI 뉴스의 아나운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안나가 지금 놀이공원에서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곰인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 적합한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이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모아서 나만의 뉴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싱킹 블록과 정답 예시 알고리즘이 활동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 이야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먼저 선생님들이 아나운서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아이들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지금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앵커가 돼서, 아나운서가 돼서 선생님이 만든 뉴스 알고리즘을 한번 AI 뉴스로 만들어 볼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고리즘을 통해 나만의 뉴스 스토리텔링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싱킹블록 그림들이 요소별로 나와 있고 각 데이터들이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에는 놀이동산, 우주, 유치원, 인물 폴더에는 여자아이, 아기, 남자아이, 사물 폴더에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로봇 고양이, 풍선, 자동차, 곰인형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싱킹 블록으로 나만의 뉴스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활동 팁을 드리자면 알고리즘에 장소 블록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세한 활동 방법은 활동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프로그래밍 되는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촬영한 후에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앵커가 된 것처럼 한번 역할놀이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4주차의 4호 활동으로 나는야 멋진 아나운서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내가 만든 뉴스를 스티커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내가 사용한 데이터의 종류를 알고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여기까지가 메가 교재였고요. 기가 교재도 마찬가지로 표지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교재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아이들과 함께 전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AI 싱킹메이커 2호 기가 교재의 경우에는 활동 주제, 박물관 대소동, 놀이 주제로는 미술, AI 주제는 빅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부피가 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속성이 매우 다양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데이터의 수가 많아서 규모가 큰 데이터를 뜻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게 될 거냐면요. AI 싱킹메이커 2호를 통해서 아이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 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정보만을 모아 분석하고 올바른 정보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어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AI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미나, 노아, 아로, 쥐가 미래박물관에 도착을 했어요.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면서 상상한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박물관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또 다양한 모습의 작품들도 보이죠. 그래서 미래 박물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미나가 어떤 작품을 보는 게 좋을까 고민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의 도슨트 로봇이 미나가 원하는 작품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좋아할 만한 작품을 소개해 준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나가 이야기하는 노란색을 좋아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 보기를 좋아해요 라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나가 좋아할 만한 작품에 동그라미 쳐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답 활동 자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상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옳은 데이터를 모아서 알맞은 정보를 찾아요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박물관 안내 로봇이 미나가 보고 싶어 하던 작품을 찾아줬죠. 어떻게 찾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로 쥐가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루는 작품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중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작품을 보여주는 거지 라고 하면서 AI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여드린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생생한 체험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그림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루가 추천해준 그림을 보면서 안내 로봇 루가 명화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그림을 추천해준 걸까?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글로 적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루는 그림에 대해서 별이 떠 있고 환한 가게 그리고 색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글자로 적어볼 수 있겠죠. 수업 포인트로는 고흐의 작품 속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주차 활동입니다. 우선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AI로 바뀐 명화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런 다음에 고흐에게 온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면 이번에 새로 이사를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이야기를 듣고 고흐의 집에 가서 고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도에서 고흐의 집을 동그라미 쳐볼 건데요.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고흐가 자기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주고 있죠. 이 데이터들에 부합하는 집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에펠탑 위에 있고 멋진 빨간색 지붕이 있고 대선문과 같은 도로에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닌 것들은 X, 옳은 정보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면서 아이들과 고흐의 집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다양한 데이터 속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요입니다. 2-2 활동으로 가면 이제 고흐가 이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이사하는 고흐를 돕기 위해서 아로봇을 무엇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지 한번 자유롭게 구상해보고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흐의 이사를 위해 필요한 것을 떠올려요가 수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흐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상상한 대로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보고 블록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까지 변신시켜 봤다면 고흐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아로쥐와 주인공 친구들이 고흐의 집에 도착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흐가 집에 놓을 물건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게 됩니다. 배달 드론이 화병을 배송해줬어. 고흐의 화병은 어떻게 생겼을까? 고흐가 그린 그림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그려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흐의 실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아, 배달 드론을 통해서 시킨 화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친구들과 상상해보고 유추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고흐는 동그란 화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저 그림 속 방에는 이런 모양의 화분이 있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이런 색깔의 화분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면서 유추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림들을 활동 자료로 크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다운받아서 활동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예측해 보아요입니다. 다음은 고흐의 방을 꾸며요 활동인데요. 고흐의 이야기를 듣고 알맞은 장소로 물건을 옮겨서 고흐의 방을 꾸며주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고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방에는 내 친구 고갱도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물건은 꼭 2개씩 필요하지. 바깥 풍경을 구경할 의자, 푹신한 베개가 있다면 정말 좋겠어. 내가 그린 멋진 그림도 잊지 마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흐의 이야기를 듣고 물건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별지 속의 물건의 조각을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도록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서 색칠해 볼 건데요. 이렇게 2짝을 모아야지 하나의 물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친구와 나누어서 색칠한 뒤에 고흐의 물건의 짝을 맞춰서 고흐의 방을 별지를 내려놔서 꾸며주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미션을 이해하고 친구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요입니다. 그래서 실제 맵보드 풍경이 고흐의 방으로 제시가 되고 고흐가 좀 전에 이야기한 조건에 따라서 물건에 알맞은 위치에 물건을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가 2호의 대형 맵보드 활동인데요. 마찬가지로 3가지 활동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굴 속 보석 별지를 자유롭게 캐면서 아로봇을 조작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에는 2팀으로 나뉘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보석을 캐는 팀이 이기는 활동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활동은 활동 자료를 활용해서 교사가 내는 퀴즈를 듣고 알맞은 보석을 찾아 캐는 활동까지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활동 자료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주차 활동인데요. 박물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살펴보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흐의 방이 멋지게 꾸며졌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조심히 들어가 하면서 고흐와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주인공 친구들이 다시 그림에서 미래박물관으로 돌아온 모습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펴보니까 그림 속에 보석이 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미래박물관에 일어난 문제를 그림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인공 친구들이 박물관의 소중한 보물을 훔쳐간 범인을 찾으러 가보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아볼 건데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 보이는 2 증인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도 찾을 수 있고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교재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탐정 수첩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참과 거짓인 데이터를 통해 범인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싱킹블록 맵보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죠.
해당 단서가 범인에 대한 정보가 맞다면, 참인 정보라면 yes 블록을, 거짓인 정보라면 no 블록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단서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정답 알고리즘도 활동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 싱킹 블록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참과 거짓을 가려보는 것이 이번 활동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싱킹 블록 활동을 했다면 이제 사후 활동, 확장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박물관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미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엄마는 노란색과 갈색 옷을 입고 있고 머리를 묶고 얼굴에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라고 엄마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죠. 이 정보들에 부합하는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해보면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 자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배운 내용을 회상하고 사고를 확장해요입니다. 여기까지 기가의 교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 오늘의 AI 싱킹 메이커 2호 교재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